고요한 일상에 스며드는 관계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하고 상처 입히는 존재, 바로 플라잉 몽키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잉 몽키. 이름만 들으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귀여운 존재 같지만 심리학, 특히 나르시시즘 관계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악한 서쪽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조종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대리인들이 플라잉 몽키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과 귀가 되어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심지어 오늘 당신의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보고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이야기에 쉽게 동조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며 나르시시스트를 대신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강한 신념이 없으며 나르시시스트라는 강한 존재에게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는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언젠가 자신들의 날개 역시 꺾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이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플라잉 몽키, 무조건적인 조력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사람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까지.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철권 통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폭군처럼 군림하며 이들을 조종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인데 어떻게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플라잉 몽키를 동원해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당신의 일상을 염탐하게 합니다. 혹은 몇 년간 소식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밥이나 한번 먹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오를 겁니다. 내가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지혜가 속삭일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플라잉 몽키로구나. 당신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체를 폭로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당신의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연락하기까지 2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구나.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당신은 내 곁에 없었지. 오히려 당신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섰어.
이때 제가 제안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독성을 품은 나르시시스트와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인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신이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플라잉 몽키들은 이미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몰랐기에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갑자기 나타나 어색한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 나르시시스트가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야라며 무심하게 소개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비큐 파티에서, 결혼식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해 슬쩍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떠보고 당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어김없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파티에서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랑은 잘 지내? 별일 없지? 당신은 관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그럼 우린 아주 잘 지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순간 플라잉 몽키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는 척하면서도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에 대한 정보,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플라잉 몽키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잉 몽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애는 바로 자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한 후 공동 양육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에게서 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에게서 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아무런 필터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가 작동하는 방식의 교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관계가 파탄나고 당신이 가차없이 버려졌을 때 대부분의 플라잉 몽키들은 팝콘을 들고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몇몇은 힘내, 친구,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 즉 스미어 캠페인을 기꺼이 믿었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플라잉 몽키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정체 역시 나르시시스트처럼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며 지혜를 얻은 당신은 이제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단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누가 플라잉 몽키인지 간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명확한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뿐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짓된 이미지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날개는 결국 꺾이게 됩니다. 첫째, 당신처럼 지혜를 얻은 생존자들이 그들을 단호하게 손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그들에게 칼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매력이 떨어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어려워지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만한 존재, 바로 충성스러웠던 플라잉 몽키들을 다음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려지거나 착취당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겼던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직계 가족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이 얼마나 유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결코 경고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골칫덩어리를 잠시나마 맡아준 것에 대해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평화를 선택했고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 단단해 고요한 일상에 스며드는 관계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하고 상처 입히는 존재, 바로 플라잉 몽키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잉 몽키. 이름만 들으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귀여운 존재 같지만 심리학, 특히 나르시시즘 관계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악한 서쪽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조종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대리인들이 플라잉 몽키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과 귀가 되어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심지어 오늘 당신의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보고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이야기에 쉽게 동조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며 나르시시스트를 대신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강한 신념이 없으며 나르시시스트라는 강한 존재에게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는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언젠가 자신들의 날개 역시 꺾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이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플라잉 몽키, 무조건적인 조력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사람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까지.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철권 통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폭군처럼 군림하며 이들을 조종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인데 어떻게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플라잉 몽키를 동원해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당신의 일상을 염탐하게 합니다. 혹은 몇 년간 소식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밥이나 한번 먹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오를 겁니다. 내가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지혜가 속삭일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플라잉 몽키로구나. 당신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체를 폭로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당신의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연락하기까지 2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구나.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당신은 내 곁에 없었지. 오히려 당신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섰어. 이때 제가 제안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독성을 품은 나르시시스트와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인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신이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플라잉 몽키들은 이미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몰랐기에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갑자기 나타나 어색한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 나르시시스트가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야라며 무심하게 소개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비큐 파티에서, 결혼식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해 슬쩍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떠보고 당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어김없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파티에서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랑은 잘 지내? 별일 없지? 당신은 관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그럼 우린 아주 잘 지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순간 플라잉 몽키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는 척하면서도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에 대한 정보,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플라잉 몽키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잉 몽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예는 바로 자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한 후 공동 양육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에게서 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에게서 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아무런 필터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가 작동하는 방식의 교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관계가 파탄나고 당신이 가차없이 버려졌을 때 대부분의 플라잉 몽키들은 팝콘을 들고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몇몇은 힘내, 친구,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 즉 스미어 캠페인을 기꺼이 믿었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플라잉 몽키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정체 역시 나르시시스트처럼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며 지혜를 얻은 당신은 이제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단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누가 플라잉 몽키인지 간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명확한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뿐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짓된 이미지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날개는 결국 꺾이게 됩니다. 첫째, 당신처럼 지혜를 얻은 생존자들이 그들을 단호하게 손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그들에게 칼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매력이 떨어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어려워지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만한 존재, 바로 충성스러웠던 플라잉 몽키들을 다음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려지거나 착취당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겼던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직계 가족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이 얼마나 유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결코 경고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골칫덩어리를 잠시나마 맡아준 것에 대해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평화를 선택했고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 단단해 고요한 일상에 스며드는 관계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하고 상처 입히는 존재, 바로 플라잉 몽키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잉 몽키. 이름만 들으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귀여운 존재 같지만 심리학,
특히 나르시시즘 관계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악한 서쪽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조종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대리인들이 플라잉 몽키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과 귀가 되어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심지어 오늘 당신의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보고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이야기에 쉽게 동조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며 나르시시스트를 대신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강한 신념이 없으며 나르시시스트라는 강한 존재에게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는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언젠가 자신들의 날개 역시 꺾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이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플라잉 몽키, 무조건적인 조력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사람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까지.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철권 통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폭군처럼 군림하며 이들을 조종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인데 어떻게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플라잉 몽키를 동원해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당신의 일상을 염탐하게 합니다. 혹은 몇 년간 소식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밥이나 한번 먹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오를 겁니다. 내가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지혜가 속삭일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플라잉 몽키로구나. 당신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체를 폭로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당신의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연락하기까지 2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구나.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당신은 내 곁에 없었지. 오히려 당신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섰어. 이때 제가 제안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독성을 품은 나르시시스트와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인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신이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플라잉 몽키들은 이미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몰랐기에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갑자기 나타나 어색한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 나르시시스트가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야라며 무심하게 소개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비큐 파티에서, 결혼식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해 슬쩍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떠보고 당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어김없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파티에서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랑은 잘 지내? 별일 없지? 당신은 관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그럼 우린 아주 잘 지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순간 플라잉 몽키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는 척하면서도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에 대한 정보,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플라잉 몽키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잉 몽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애는 바로 자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한 후 공동 양육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에게서 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에게서 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아무런 필터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가 작동하는 방식의 교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관계가 파탄나고 당신이 가차없이 버려졌을 때 대부분의 플라잉 몽키들은 팝콘을 들고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몇몇은 힘내, 친구,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 즉 스미어 캠페인을 기꺼이 믿었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플라잉 몽키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정체 역시 나르시시스트처럼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며 지혜를 얻은 당신은 이제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단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누가 플라잉 몽키인지 간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명확한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뿐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짓된 이미지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날개는 결국 꺾이게 됩니다. 첫째, 당신처럼 지혜를 얻은 생존자들이 그들을 단호하게 손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그들에게 칼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매력이 떨어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어려워지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만한 존재, 바로 충성스러웠던 플라잉 몽키들을 다음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려지거나 착취당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겼던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직계 가족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이 얼마나 유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결코 경고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골칫덩어리를 잠시나마 맡아준 것에 대해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평화를 선택했고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 단단해 고요한 일상에 스며드는 관계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하고 상처 입히는 존재, 바로 플라잉 몽키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잉 몽키. 이름만 들으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귀여운 존재 같지만 심리학, 특히 나르시시즘 관계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악한 서쪽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조종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대리인들이 플라잉 몽키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과 귀가 되어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심지어 오늘 당신의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보고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이야기에 쉽게 동조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며 나르시시스트를 대신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강한 신념이 없으며 나르시시스트라는 강한 존재에게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는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언젠가 자신들의 날개 역시 꺾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이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플라잉 몽키, 무조건적인 조력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사람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까지.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철권 통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폭군처럼 군림하며 이들을 조종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인데 어떻게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플라잉 몽키를 동원해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당신의 일상을 염탐하게 합니다. 혹은 몇 년간 소식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밥이나 한번 먹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오를 겁니다. 내가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지혜가 속삭일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플라잉 몽키로구나. 당신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체를 폭로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당신의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연락하기까지 2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구나.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당신은 내 곁에 없었지. 오히려 당신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섰어. 이때 제가 제안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독성을 품은 나르시시스트와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인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신이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플라잉 몽키들은 이미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몰랐기에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갑자기 나타나 어색한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 나르시시스트가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야라며 무심하게 소개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비큐 파티에서, 결혼식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해 슬쩍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떠보고 당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어김없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파티에서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랑은 잘 지내? 별일 없지? 당신은 관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그럼 우린 아주 잘 지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순간 플라잉 몽키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는 척하면서도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에 대한 정보,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플라잉 몽키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잉 몽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애는 바로 자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한 후 공동 양육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에게서 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에게서 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아무런 필터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가 작동하는 방식의 교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관계가 파탄나고 당신이 가차없이 버려졌을 때 대부분의 플라잉 몽키들은 팝콘을 들고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몇몇은 힘내, 친구,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 즉 스미어 캠페인을 기꺼이 믿었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플라잉 몽키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정체 역시 나르시시스트처럼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며 지혜를 얻은 당신은 이제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단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누가 플라잉 몽키인지 간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명확한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뿐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짓된 이미지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날개는 결국 꺾이게 됩니다. 첫째, 당신처럼 지혜를 얻은 생존자들이 그들을 단호하게 손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그들에게 칼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매력이 떨어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어려워지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만한 존재, 바로 충성스러웠던 플라잉 몽키들을 다음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려지거나 착취당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겼던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직계 가족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이 얼마나 유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결코 경고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골칫덩어리를 잠시나마 맡아준 것에 대해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평화를 선택했고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 단단해 고요한 일상에 스며드는 관계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하고 상처 입히는 존재, 바로 플라잉 몽키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잉 몽키. 이름만 들으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귀여운 존재 같지만 심리학, 특히 나르시시즘 관계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악한 서쪽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조종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대리인들이 플라잉 몽키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과 귀가 되어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심지어 오늘 당신의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보고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이야기에 쉽게 동조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며 나르시시스트를 대신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강한 신념이 없으며 나르시시스트라는 강한 존재에게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는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언젠가 자신들의 날개 역시 꺾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이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플라잉 몽키, 무조건적인 조력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사람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까지.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철권 통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폭군처럼 군림하며 이들을 조종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인데 어떻게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플라잉 몽키를 동원해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당신의 일상을 염탐하게 합니다. 혹은 몇 년간 소식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밥이나 한번 먹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오를 겁니다. 내가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지혜가 속삭일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플라잉 몽키로구나. 당신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체를 폭로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당신의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연락하기까지 2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구나.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당신은 내 곁에 없었지. 오히려 당신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섰어. 이때 제가 제안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독성을 품은 나르시시스트와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인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신이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플라잉 몽키들은 이미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몰랐기에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갑자기 나타나 어색한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 나르시시스트가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야라며 무심하게 소개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비큐 파티에서, 결혼식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해 슬쩍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떠보고 당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어김없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파티에서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랑은 잘 지내?
별일 없지? 당신은 관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그럼 우린 아주 잘 지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순간 플라잉 몽키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는 척하면서도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에 대한 정보,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플라잉 몽키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잉 몽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애는 바로 자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한 후 공동 양육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에게서 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에게서 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아무런 필터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가 작동하는 방식의 교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관계가 파탄나고 당신이 가차없이 버려졌을 때 대부분의 플라잉 몽키들은 팝콘을 들고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몇몇은 힘내, 친구,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 즉 스미어 캠페인을 기꺼이 믿었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플라잉 몽키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정체 역시 나르시시스트처럼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며 지혜를 얻은 당신은 이제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단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누가 플라잉 몽키인지 간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명확한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뿐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짓된 이미지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날개는 결국 꺾이게 됩니다. 첫째, 당신처럼 지혜를 얻은 생존자들이 그들을 단호하게 손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그들에게 칼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매력이 떨어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어려워지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만한 존재, 바로 충성스러웠던 플라잉 몽키들을 다음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려지거나 착취당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겼던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직계 가족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이 얼마나 유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결코 경고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골칫덩어리를 잠시나마 맡아준 것에 대해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평화를 선택했고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는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